각종 규제와 치솟는 대출 금리로 인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원 부족으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년 새 2천여 곳이, 경기도에서는 4천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평구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2배로 돌려주는 희망 2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 5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지난달까지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식중독 발생 원인과 증상 예방법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종 규제와 치솟는 대출 금리로 인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더해서 금리 인상이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에서 몇 달 만에 실거래가가 수억 원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은 올해 초 11억 원대에서 지난달 13억 원대로 오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급박한 급등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금매에서 조금 오른 금액,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41.5였던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해 올해 1분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6%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 가격과 이전 거래가를 비교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가 끝나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 다주택자나 강남 3구 등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택을 매수한다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 보유를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은 한 텀은 하고 매도를 하는데, 그간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채 2년에서 4년이 안 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터져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급격한 집값 하락은 멈췄다고 판단된다며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가 희망 2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2배로 돌려주는 겁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본인 근로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모집 인원은 489명입니다. 꿈나래 통장 참여자는 18명을 모집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자는 오는 10월 중 신용조회,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12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양천구가 청년 맞춤형 취업 특화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히 양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는 청년 아카데미와 공기업 취업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청년 구직자는 공인 어학, 자격 검정 시험을 비롯해 정신건강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토익 강좌는 오는 8월 중 6회, 한국사 특강은 오는 7월부터 2달간 8회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양천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공기업 취업 특강은 매달 1회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8일에는 공기업 면접 및 인성검사 대비 특강, 오는 7월에는 기업별 면접 분석 특강, 8월과 10월에는 기업 현직자 특강이 열립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외국계 기업 특강, 11월에는 공기업 취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양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는 심층 취업 컨설팅을 비롯해 이력서용 사진, 화상 면접, 스터디 공간 제공 등 취업 준비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취업 교육 지원 프로그램 수강비는 양천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이 낳지 않는 요즘 출산율이 0.76명까지 내려간 가운데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에서조차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앞 유치원. 문이 잠긴 채 임대문이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건데 주변의 다른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적으로다가 질 좋은 보육과 또 선생님들도 좀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까 해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원생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정원 충족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제 통계로 현실을 살펴보죠. 4,098. 최근 5년 사이 폐원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운영난에 매년 수백 곳씩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어린이집 현황 보실까요? 2020년 1,800여 곳이었던 그 수가 2021년 1,170여 곳, 지난해는 말 기준으로 9,430여 곳으로 등록돼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060곳이었던 그 수가 지난해에는 1,320여 곳으로 전체에 비해선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8%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의 국공립 전환 사업들도 이어지곤 있지만 폐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다시 경력 단절과 출산율 감소를 비롯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보육의 예산을 아이 숫자에 맞게끔 줄이지 말고 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속에 줄어드는 어린이집. 단순한 양육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난히 이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중독 예방 점검을 예년보다 이르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효수 외과 전문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올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가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봄철에 갑자기 식중독이 급증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식중독이 급증한 이유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활동이 잦아지고 외식이 늘어난 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사례가 유독 증가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노로바이러스의 유형이 바뀐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새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집중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올해 1분기 식중독 사례를 분석해 보니 전체의 79%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지만 감염된 사람의 구토나 설사 등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식중독 발생 원인과 또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식중독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세균의 독소가 음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기관을 감염시켜서 증상을 일으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성 식중독은 발열, 그리고 혈변, 점액변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입니다. 설사나 구토에 의한 탈수를 예방하여야 하는데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미음이나 죽, 그리고 실온의 스포츠 음료 등을 경구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 섭취로 인해서 장이 더 자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염형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꼭 방문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정맥을 통한 수액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더욱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예방하려면 개인별로 어떤 방역 수칙 지키는 게 좋을까요? 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알려주는 6대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우선 예방 수칙은 1번 손 씻기, 2번 익혀 먹기, 3번 끓여 먹기, 그리고 4번 세척 및 소독, 5번 구분 사용, 마지막으로 6번 보관 온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손 씻기입니다. 꼭 식중독만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감염병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또 화장실을 사용 후, 외출해서 돌아온 후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다음은 익혀 먹기와 끓여 먹기입니다. 여름철 상하기 쉬운 음식이나 날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 식품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한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식재료를 담는 조리기구도 열탕 또는 살균 소독기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을 권유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칼이나 도마는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와 조리가 필요로 하는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온에서 식품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조리하시기 전까지는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이나 음식 섭취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수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